2부에서는 오늘장 마지막 공략주와 다음 주 증시에 대해서 미리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수평계 투자 노하우부터 시작합니다. 수급 주체들의 평균 단가를 활용해서 오늘장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신현식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외국인 투자가들은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 3천억 원 가까운 매수세, 16일 연속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가들 매매 동향부터 볼까요? 어떤 종목을 사고 파는지 평균 단가를 분석을 해주시죠. 예, 오늘 외국인들은 이제 금융주, 은행주죠. 하나금융지주를 좀 매수를 하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 창구를 이용해서 35,500원대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은 이제 차익 실현, 오늘부터는, 외국인들이 좀 매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수가 좀 밀리면서 음봉 조정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주식은 한진중공업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추세가 좀 무너졌고요. CLSA 창구에서 12,300원대에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매도를 혹시라도 못하신 분들은 반등 시 12,6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좀 매도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두 종목 다 좀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네요. 하나금융지주는 차익 실현 관점을, 그리고 한진중공업은 좀 추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를 좀 하자라는 의견이신데, 기관 쪽도 좀 점검을 해볼까요?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대량의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신권의 매도세가 상당히 강해요. 지금 2,900억 원 이상의 매도세가 투신권에서 출회가 되고 있는데요. 투신권은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하고 있는 건가요? 투신권은 이제 매도하고 있는 게 SK 하이닉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SK 하이닉스는 이제 삼성 창구를 이용해서 25,300원대에 좀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계속해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은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26,500원에서 27,000원 사이에서는 좀 매도 관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그때 매도를 안 하셨으면 지금 이제 손실폭이 5%가 좀 넘어간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 하이닉스도 이제 단기적인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조정은 한 24,800원에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은 다시 26,000원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등 시 매도 의견이고요. 제가 매도 사인 드렸던 거는 26,500원 이상권에서 매도 사인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한국전력이죠. 한국전력을 오늘 투신권이 가장 좀 많이 사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36,600원에 매도를 하자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한국전력은 지금 이제 매수가 우리투자증권을 통해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 보입니다. 34,000원대. 그렇지만, 저는 이제 어저께와 마찬가지로, 36,600원. 근데 매도 타이밍이 좀 지났죠. 그래서 매도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고점대에 좀 밀리고 있지만 36,600원에 매도. 그리고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는 지금 이평선도 이탈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의견을 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연기금 쪽도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 연기금 투자자들 어제 상당히 대량의 매수를 보였었지만 오늘 또 매도로 전환된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매수하고 매도하는 종목의 특징 잡아주세요. 오늘 연기금이 매도하고 있는 것은 LG유플러스를 좀 매도를 하고 있고요. 7,670원에 SK 창구를 이용해서 좀 매도가 좀 나온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LG유플러스는 이제 특징상 주가가 상당히 좀 무겁습니다. 무겁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크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보유를 하시되 5일 선라인 때 7,600원 여기를 이탈하지 않은 보유하시는데요. 7,76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좀 매도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연기금은 우리금융을 좀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는 현대창구를 이용해서 11,800원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저는 오늘 이제 11,800원 이상권에서는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차익 실현하는 관점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렸을 적에 고가권에서 올라오는데 수급이 뭐 연기금이나 투신이 매수하는데 매도하다 해라라고 하는 주식들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고점을 찍고 좀 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서 좀 매도 대응이 좋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뭐 하나금융지주나 비슷한 의견 주셨는데 금융주에 대해서는 뭐 같은 관점에서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예, 일단은 이제 금융주 전체적으로 주가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금융 같은 주가가 뭐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은행주가 전체적으로 좀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마무리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현재 우리가 이제 장중에 미국 시장의 흐름을 좀 보게 되려면 나스닥 선물을 확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나스닥 선물이 오르고 빠지고에 따라서 그날 밤에 미국 시장을 예측하는데요. 제가 이제 통계에 의하면 나스닥 선물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는 어느 정도 그날 시장에 영향을 좀 받긴 하지만 뭐 큰 폭으로 하락하거나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으면 그 나스닥 선물 흐름과 시장의 흐름이 일치되는 경향이 적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의 재정절벽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없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화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재정절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플랜 B를 실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철회가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나스닥 선물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 다우존스는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의 그 최근에 주가가 186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올라오면서 가장 많이 움직였던 시장의 주도주는 삼성전자입니다. 예, 삼성전자가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IT 섹터들이 조정이 들어오죠. 그럼 우리가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의 조정이 들어오기 때문에 같이 움직였던 화학주에서 금호석유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주도주가 삼성전자, 조선, 건설, 그다음에 화학주죠. 화학주인데 삼성전자의 조정은 조선, 건설, 화학주의 추후에 조정을 예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미리 좀 비중을 전체적으로 축소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종합지수는 1970포인트 정도, 예, 거기까지는 하방은 열어두시고 코스닥 시장은 470 정도, 예, 그 정도 열어두시고 470 정도 되면 좀 매수를 하셔도 뭐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은 1970선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고, 코스닥 시장은 470선까지 밑으로 좀 열어두자라는 의견이 제시가 됐네요. 신현식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 해봤습니다.